아침마다 조이는 허리띠, 쉽게 올라가는 혈당, 빨개지는 혈압 수치. 대사증후군은 조용한 경보처럼 우리 몸을 흔듭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를 가장 자주 만나는 음식이 이 경보의 음량을 키우고 있는 건 아닐까요? 울트라 프로세스드 피플은 포장지 뒤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달고 바삭하고 부드럽게 사라지는 초가공식품이 어떻게 배고픔 신호를 교란해 더 많이 먹게 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 대사에 덫을 놓는지 말이죠. 이상하죠? 분명 적게 먹으려 했는데 과자는 한 봉지가 사라지고 배는 여전히 허전합니다. 저자는 이를 보이지 않는 조미료라 부릅니다. 식감과 향, 소리까지 설계된 초가공식품은 빨리, 더, 자주 먹게 만들어요. 포만감 호르몬은 늦고 도파민은 빨리 올라갑니다. 마치 볼륨을 조절하는 손이 우리 밖에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오늘 그 손을 천천히 우리 쪽으로 되돌려 보려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복부 비만, 높은 중성지방, 낮은 HDL, 혈압 상승, 공복 혈당 상승 중 3가지 이상이 겹친 상태입니다. 심혈관 질환과 당뇨 위험이 커지죠. 책은 우리가 의지 부족이 아니라 음식 환경에 포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초가공식품이 에너지 밀도와 섭취 속도를 높여 하루 칼로리를 평균 수백 킬로칼로리씩 늘리는 근거가 쌓이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그 증거와 바꾸는 방법을 함께 제시합니다. 식사 바꾸기는 약을 조절하는 일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 혈압약을 드시는 분은 급격한 변화가 어지럼이나 저혈당을 부를 수 있어요. 이 영상은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인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서서히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해 맞춤형으로 진행하세요. 작은 전환 하나가 쌓이면 큰 곡선이 바뀝니다. 방향을 정하면 속도는 자연히 따라옵니다. 한밤중 포장지를 뜯는 소리가 방을 채웁니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 마음이 비어 보일 때 손이 먼저 움직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내가 배고픈 게 아니라 음식이 나를 배고프게 만든다. 초가공식품은 씹는 시간을 줄여 위로 내려가는 속도를 높이고 포만 신호가 오기 전 칼로리를 앞지르게 합니다. 배고픔의 리모컨을 되찾는 일, 그게 오늘 우리의 목표입니다. 크리스 반 툴레케는 자신이 직접 4주간 식사의 80%를 초가공식품으로 채웠습니다. 체중 증가, 불면 불안, 더 강한 갈망. 뇌 스캔에서는 보상회로의 연결성이 강화되어 음식에 대한 반응이 빨라졌습니다. 먹을수록 더 먹게 되는 회로가 단단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서가 아니라 음식이 너무 잘 설계되었기 때문이라는 증거였죠. 같은 칼로리라도 한쪽은 통길이 견과 달걀 채소로 다른 한쪽은 달콤한 시리얼 과즙 음료, 가벼운 스낵으로 채운다면 초가공 접시는 씹는 횟수가 적고 삼키는 속도가 빨라 혈당과 인슐린이 급격히 요동칩니다. 포만은 늦고 다시 허기가 돌아오죠. 반면 통식품 접시는 섬유질과 단백질이 천천히 포만의 스위치를 올립니다. 두 접시가 만드는 하루의 리듬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초가공식품은 공장에서 조립된 음식입니다. 설탕 정제 전분 정제 기름에 향미 증진제, 유화제, 인공감미료 같은 첨가물을 더해 씹기 쉽고 오래 보관되며 중독적 맛을 내도록 설계됩니다. 성분표에 낯선 이름이 길게 이어지고 주원료보다 포장이 눈에 띈다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핵심은 형태를 잃은 재료, 빠른 섭취, 과도한 맛이 결합된 구조입니다. 입안에서 사라지는 식감은 칼로리를 숨기는 기술입니다. 부서지며 녹듯이 사라지는 스낵은 씹는 신호를 줄여 뇌가 먹었다고 느끼기 전에 더 많이 삼키게 하죠. 그 사이 혈당은 급등하고 인슐린이 따라오릅니다. 대사증후군의 핵심인 인슐린 저항성은 이런 반복에 약합니다. 먹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같은 음식에서 더 빨리 포만을 느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짠의 폭죽은 혀를 기쁘게 하지만 몸의 신호는 흐려집니다. 블리스 포인트 가장 맛있다고 느끼는 지점을 겨냥해 설계된 맛의 조합은 우리가 원래 가진 조절 장치를 무력화해요. 달콤함과 부드러움, 향의 층위가 깊을수록 덜을 원하도록 회로가 반복 학습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맛으로 돌아가는 것이 처음엔 싱겁게 느껴지지만 그게 신호가 돌아오는 과정입니다. 핵심 근거가 있습니다.
같은 칼로리 영양 구성을 맞춘 두 식단을 번갈아 먹인 연구에서 초가공식품 식단을 자유롭게 먹게 했더니 하루 평균 500kcal 더 섭취하고 체중이 증가했습니다. 섭취 속도와 식감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설계된 식감은 손과 턱의 움직임을 줄여 포만 신호가 오기 전 접시를 비우게 했습니다. 이것이 환경이 의지보다 강력하다는 증명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종종 단백질이 낮고 설탕 정제 전분으로 에너지를 채웁니다. 우리 몸은 일정 단백질 목표를 채우려 하기 때문에 단백질이 희석된 식단에선 더 먹게 돼요. 그 결과 칼로리 과잉, 복부지방 증가, 중성지방 상승이 이어집니다. 한 끼에 질 좋은 단백질을 20에서 30g 넣는 전략은 배고픔의 브레이크를 되살리고 대사증후군의 열쇠인 포만 신호를 안정시킵니다. 섬유질은 장내 미생물의 음식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섬유가 제거되거나 가루가 되어 흡수가 빠릅니다. 반면 통곡 콩채소의 섬유는 속도를 늦추고 단쇄 지방산을 만들어 인슐린 감수성을 돕습니다. 염증 신호도 낮추죠. 하루 25에서 30g의 섬유질은 대사증후군의 네 귀퉁이를 동시에 건드립니다. 혈당, 혈압, 지질,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콤한 음료는 씹음 없이 빠르게 들어와 혈당과 인슐린을 급상승시킵니다. 포만은 거의 주지 않죠. 심지어 다이어트 표시가 있어도 달콤함 자체가 더 단 것을 당기게 하고 때로는 다음 끼니 섭취를 늘릴 수 있습니다. 물, 무가당차, 우유 요거트 같은 단백질 음료로 갈아타면 같은 수분에서 포만과 영양의 균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을 유지하기 위해 나트륨이 높게 들어갑니다. 짠맛은 단맛을 더 강하게 느끼게 해 둘은 서로를 끌어올립니다. 대사증후군에서 혈압 관리는 핵심이죠. 포장식품의 나트륨을 줄이고 집에서 허브 향신료로 풍미를 채우면 짜지 않아도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혀는 바뀔 수 있고 잊으면 새로운 기준선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허리둘레, 혈당, 혈압, 중성지방, HDL. 혈당이 오르면 인슐린이 따라오고 잉여 에너지는 복부지방으로 저장됩니다. 지방이 쌓이면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이 커져 혈압 지질에도 영향을 줍니다. 초가공식품은 이 실을 동시에 당깁니다. 반대로 속도를 늦추고 섬유와 단백질을 더하면 5실이 함께 느슨해집니다. 일부 유화제와 가공성분은 동물 소규모 인체 연구에서 장 점막을 자극하고 미생물 구성을 바꿀 수 있음이 관찰되었습니다. 모든 제품이 동일한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만 장벽이 예민한 분은 증상을 느끼기도 합니다. 라벨에서 카복시메틸셀룰로스, 폴리소르베이트 같은 성분을 줄이고 발효식품 다양한 섬유로 장의 균형을 천천히 회복해보세요. 초가공식품은 보상회로를 자극해 기대 단맛 더 큰 기대의 고리를 만듭니다. 반복될수록 민감도는 낮아지고 더 강한 자극을 찾아요. 하지만 뇌는 유연합니다. 신호를 늦추고 대체 행동을 넣으면 회로는 다시 배웁니다. 씹는 시간 늘리기, 첫 입에 단백질, 음료는 무가당. 세 가지 신호만 바꿔도 갈망의 파형이 낮아집니다. 회로는 우리가 주는 리듬을 따라옵니다. 포장은 이야기꾼입니다. 건강자연 저당 같은 단어가 전면에 붙지만 뒷면 성분표는 다른 이야기를 속삭이죠. 설탕은 여러 이름으로 쪼개져 표기되고 통곡물이라는 단어 뒤에 정제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5가지 원재료, 낯선 이름 0에서 1개를 기본 필터로 삼아보세요. 완벽이 아니라 확률을 바꾸는 일, 이것이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설계입니다. 초가공식품은 싸고 빠르고 편합니다. 바쁜 일상에서 손이 갈 수밖에요. 그래서 최근 비난 대신 설계를 제안합니다. 냉동채소 통조림, 콩 대용량 통곡물은 값싸고 보관이 쉽습니다. 주 1회 30분, 기본 재료를 삶고 굽는 기반 조리를 해두면 평일의 시간이 늘어납니다. 완벽한 집밥이 아니라 덜 가공된 선택의 비율을 높이는 전략이 핵심입니다. 만약 단 14일 동안 초가공 비율을 절반으로 줄인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체중계 숫자는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복 혈당의 변동폭, 식후 졸림, 밤의 갈망, 아침의 배고픔 리듬은 바뀔 수 있어요. 다음 장면부터 2주 실험을 위한 하루의 설계를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바뀌는 신호들을
몸이 들려줄 겁니다. 아침 첫 입은 하루의 메트로놈입니다. 그릇에 통규리와 요거트, 달걀 또는 두부를 더해 단백질 25g을 채우세요. 여기에 견과와 베리를 곁들이면 섬유와 지방이 흡수를 늦춥니다. 시리얼과 과즙 음료 대신 이 조합은 식후 혈당의 롤러코스터를 완만하게 만듭니다. 점심의 폭식과 오후의 당긴 입맛이 줄어드는 것을 며칠 내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간식의 목적을 바꿉니다. 당장 허기를 지우기가 아니라 점심까지 다리 놓기. 사과 한 개와 치즈 한 조각, 혹은 삶은 달걀. 손과 턱을 쓰는 선택은 먹는 속도를 낮춰 포만 신호를 앞당깁니다. 봉지를 뜯는 대신 껍질을 까고 자르고 씹는 과정이 뇌의 시간표를 조정해요. 같은 칼로리라도 동일하지 않은 효과, 리듬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점심은 삼색 그릇을 기억하세요. 단백질 콩 닭생선 두부, 통곡류 현미보리, 퀴노아, 채소 2가지 이상.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면 에너지 밀도가 낮아지고 혈당 곡선이 매끈해집니다. 소스는 올리브유와 레몬, 간장 식초로 간단히. 포장 샌드위치 대신 이 조합은 오래가는 포만을 약속합니다. 오후의 커피 과자 루틴도 자연히 줄어듭니다. 오후 3에서 5시는 갈망이 스며드는 창입니다. 이때는 물 1컵, 짧은 걷기 5분, 햇빛 10분이 의외의 방패가 됩니다. 탈수는 배고픔으로, 실내 조도는 졸림으로 느껴져 달콤함을 찾게 만들죠. 책은 음식이 아닌 개입이 회로를 재설정한다고 말합니다. 갈망의 수위를 1단계 낮추고 나면 우리는 훨씬 작은 선택으로도 균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은 짠맛의 유혹이 큽니다. 소금 대신 향신료 허브 마늘파, 레몬 식초를 듬뿍 쓰면 맛의 입체감이 살아납니다. 단백질과 채소를 굽고 데친 뒤 통곡류를 곁들이세요. 포장 튀김 즉석 소스는 일주일에 1에서 2회로 제한하면 다음날 아침 발과 손의 붓기도 달라집니다. 혀가 새 기준을 배우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몸은 금세 신호로 답합니다. 디저트는 식사의 연장으로 디자인합니다. 제철 과일을 곁들여 당의 흡수를 늦추세요. 초콜릿이 당길 땐 코코아 70% 이상 소량을 천천히 녹여 먹습니다. 달콤함을 없애는 게 아니라 속도와 맥락을 바꾸는 전략. 이렇게 하면 다음날 아침 공복감이 덜하고 야식의 그림자도 줄어듭니다. 3S는 간단한 안전장치입니다. 속도 씹는 시간을 늘리고 액체 칼로리를 줄입니다. 단순 재료 5개 이하, 낯선 이름 0에서 1개, 섬유, 한 끼에 채소 통곡 콩 중 2가지 이상, 이 3가지만 지켜도 초가공의 폭죽은 불꽃이 줄고 대사는 부드러운 박자로 돌아옵니다. 모든 끼니가 아니라 대부분의 끼니에서 적용하면 충분히 큰 변화를 만듭니다. 성분표에서 설탕은 포도당, 과당, 메가당, 시럽, 설탕 알코올 등 다양한 이름으로 숨어 있습니다. 목록 초반에 여러 당 종류가 반복되면 총량은 더 클 수 있습니다. 1회 제공량도 작게 잡아 숫자를 작아 보이게 만들죠. 한 팩에 몇 회 제공인지 확인하고 당류그램의 현실적인 양을 계산하는 습관, 이것이 포장지의 마술을 푸는 첫 열쇠입니다. 초가공 식품의 기름은 종종 정제되어 산화에 취약합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브유, 견과, 생선의 지방은 포만과 지질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기름 플러스 정제 전분 플러스 설탕의 조합이죠. 바삭함과 달콤함이 함께할 때 우리는 더 빨리 더 많이 먹습니다. 지방의 질을 올리고 정제 탄수화물과의 동반을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면이 짧아지면 그렐린이 오르고 렙틴이 낮아집니다. 졸림은 달콤하고 바삭한 것의 매력을 키우죠. 밤늦게 불빛 속에서 먹는 야식은 생체 리듬을 흔들어 다음날 혈당 변동폭을 키웁니다. 1시간만 일찍 불을 낮추고 30분 전 화면을 끄는 습관이 야식의 도미노를 멈춥니다. 대사는 빛과 어둠, 먹는 시간의 박자를 기억합니다. 음식의 질과 함께 언제가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시간 내 10에서 12시간의 식사를 모으면 밤의 인슐린 과부하를 줄이고 속을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 금식이 아니라 늦은 칼로리를 낮으로 옮기는 정리입니다. 특히 대사 증후군에서 밤늦은 간식 줄이기는 다음날 공복 혈당과 아침 허기에 빠른 변화를 줍니다. 외식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꿉니다. 음료는 물 무가당차, 사이드는 샐러드 구운 채소, 빵보다는 통곡 옵션, 튀김 대신 구이찜 소스는 반만, 단백질을 먼저 5분 동안 천천히 씹고 탄수화물은 뒤로, 작은 순서는 큰 곡선을 바꿉니다. 서랍 속 초가공 간식은 위기의 순간을 기다립니다. 그 자리에 다른 도구를 넣으세요. 소포장 견과, 통조림 병아리콩, 다크 초콜릿 소량, 허브티. 중요한 건 바로 손이 닿는 곳의 전환입니다. 갈망은 파도 같아 10에서 15분이면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건너는 다리를 미리 서랍 속에 놓아두는 것 작지만 강력한 환경 설계입니다. 눈이 먼저 먹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을 때 앞줄에 있어야 할 것은 통손질 채소, 삶은 달걀, 요거트, 준비된 곡물입니다. 소스 디저트는 뒤쪽, 아래로, 투명 용기는 선택을 빠르게 만듭니다. 초가공 식품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 섭취 빈도는 절반으로 떨어집니다. 배고픔은 습관의 길을 따라 흐릅니다. 길을 바꾸면 발걸음도 바뀝니다. 즉석면은 빠르고 짭니다. 국물의 나트륨과 정제 전분의 조합은 혈압과 혈당에 부담이 되죠. 대안은 두유와 통면, 삶은 콩, 오이, 김가루를 더한 콩국수 한 그릇. 비슷한 속도, 다른 결과, 포만은 길고 다음 간식의 그림자가 줄어듭니다. 중요한 건 완전한 금지가 아니라 자주 먹던 한 끼를 덜 가공된 쌍둥이로 바꾸는 기술입니다. 달콤한 시리얼은 우유와 만나면 빠르게 흡수됩니다. 귀리죽은 반대로 속도를 늦춥니다. 귀리를 우유 물 반반에 끓이고 계피경과 바나나 2분의 1을 얹으세요. 당류는 줄고 포만은 길어집니다. 같은 그릇, 다른 결과. 아침의 선택이 오후에 당긴 입맛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지렛대임을 며칠 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과일량 가당 요거트는 디저트에 가깝습니다. 플레인 요거트에 과일과 견과, 꿀 한 줄만 더해도 맛은 충분하고 당류는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당의 흡수를 늦추어 식후 졸림이 완화됩니다. 덜 가공된 쌍둥이로 바꾸는 법, 입과 몸이 동시에 설득되는 가장 쉬운 사례입니다. 주 1회 30분, 다음을 준비하세요. 현미보리 삶기, 병아리콩 삶거나 통조림 헹구기, 닭가슴살 두부 구워두기, 오븐에 채소 굽기. 소금은 아끼고 향은 듬뿍. 이 기반만 있어도 평일의 즉석식 유혹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배고픔은 준비된 쪽으로 기울어요. 준비는 의지가 아니라 마찰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같이 먹는 사람은 강력한 환경 변수입니다. 가족과 3S 원칙을 공유하고 한 가지씩 역할을 나눕니다. 아이는 샐러드 씻기, 배우자는 곡물 데우기. 식탁에 올리는 음료만 물 무가당 차로 통이라면 달콤함의 빈도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변화는 혼자보다 함께할 때 더 오래갑니다. 식탁은 동맹의 장소가 됩니다. 걷기와 근력은 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책은 운동 이전에 식탁의 마찰을 줄이라고 말합니다. 초가공 비율을 낮추면 자연스레 에너지가 올라 몸을 움직이는 문턱도 낮아집니다.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식후 10분의 산책은 포도당을 근육으로 보내 식후 혈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작지만 반복되는 승리가 회로를 바꿉니다. 혈당 혈압약을 복용 중이라면 식단 변화로 수치가 좋아질 때 약 조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지럼, 저혈당 증상이 생기면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이 영상의 정보는 일반적 안내이며 개인의 치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조율은 신뢰하는 의료진과 함께 점진적으로 안전한 변화가 오래가는 변화입니다. 어느 날은 과자 봉지가 다시 열립니다. 괜찮습니다. 목표는 완벽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다음 끼니에 물 단백질 섬유를 되찾으면 진로는 복구됩니다. 실패 단절의 회로를 실수, 복구로 바꾸는 것이 가장 강력한 행동 변화입니다. 식탁은 시험지가 아니라 연습장입니다. 연필은 지우개가 달려나오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체중계 숫자만 보지 마세요. 식사 전후의 기분, 집중력, 식후, 졸림, 밤의 갈망을 1에서 10으로 적어보세요. 초가공 비율이 줄어들수록 이 체감 점수는 먼저 좋아집니다. 몸은 변화를 가장 먼저 아는 전문가입니다. 느낌의 곡선이 좋아질 때 숫자는 뒤따라 움직입니다. 기록은 거울이 아니라 응원가가 됩니다.
이번 주 미션은 간단합니다. 평소 먹던 초가공식품의 양을 대략 30% 줄여보세요. 포장 간식 하루 2번이라면 한 번으로 단 음료 1캔은 물로 즉석식 4번은 3번으로 대신 3S 원칙으로 채웁니다. 목표는 덜 먹기가 아니라 다르게 먹기. 배고픔을 설득하면 몸은 스스로 깃발을 내립니다. 변화는 작지만 곡선은 큽니다. 1주차 아침 교체, 물로 전환, 2주차 3S 점심 구성, 3주차 저녁에 나트륨 줄이기와 향 올리기, 4주차 늦은 간식 창 닫기와 10분 산책. 각 단계는 작지만 합치면 대사에 큰 파문을 만듭니다. 과정에서 약을 복용 중인 분은 수치 변화를 의료진과 공유하세요. 안전한 확장이 오래가는 확장입니다. 책은 분명히 말합니다. 문제의 큰 부분은 시스템입니다. 값싸고 눈에 띄고 중독적이며 어디에나 있는 음식 환경. 하지만 우리에게도 작은 주권이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가능한 작은 전환이 내일의 수치를 움직입니다. 저렴하지만 강력한 리스트입니다. 통귤이 현미보리, 냉동 혼합 채소, 통조림, 콩, 참치, 달걀, 두부, 제철 과일, 플레인 요거트, 잣, 땅콩 소포장. 소스는 간장, 식초, 올리브유 겨자. 이 조합으로 10분 안에 3S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돈이 아니라 설계가 배고픔을 이깁니다. 장바구니를 바꾸면 한 주가 달라집니다. 지금 자신에게 한 줄만 약속해보세요. 나는 이번 주 초과 공식품을 30% 줄이고 물, 단백질, 섬유를 늘린다. 약속은 크지 않아야 오래 갑니다. 종이에 쓰고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볼 때마다 회로는 강화됩니다. 작은 문장이 큰 대사를 바꿉니다. 이것이 오늘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당신의 문장. 오늘 우리는 포장지 뒤의 과학을 들여다보고 식탁 위의 작은 설계를 배웠습니다. 초가공식품은 강력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도 강력합니다. 이 정보는 의료 조언을 대신하지 않으며 약물 복용 중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해 안전하게 진행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에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한 가지를 바로 실천해 보세요. 내일의 대사가 오늘의 손끝에서 시작됩니다.